십니까? 어떤 소식부터 볼까요? 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과 관련해서 외신들 보도들을 좀 짧게 전해드리고 그다음 다른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유럽 순방에서 대북 제재 완화를 추진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했다 이렇게 총평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문재인 대통령 방문을 계기로 유럽의 대북 정책, 그다음에 한반도 인식이 놀라울 만큼 뒤처져 있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보는 평가가 많이 있었다는 점 같이 전해드리고요. 유럽의 대북 정책이 준비가 안 돼 있다. 네, 너무 뒤처져 있다 이런 이제 그 비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호의는 컸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파노라마라는 매체가 올해의 인물 문재인이라는 제목의 그 아주 긴 기사를 만들어서 보도했고요. 올해의 인물. 네. 네. 역시 이탈리아의 많은 언론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꼬리에레 델라 세라라든가 기타 언론들이 교황이 이번에 이제 방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소식은요? 네, 지난 10일부터 닷새 동안에 제주도에서 국제 관함식이 있었죠. 그렇죠. 올해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우길기 개항 논란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특별히 더 받았는데 결국은 이제 일본이 참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죠. 안 왔죠. 네, 아직도 이제 뭐 과거사를 놓고 양국의 시각차를 확인한 계기가 됐었는데 이 행사가 끝난 뒤에는 외신들이 다른 이유로 이 한국 해군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해군의 전투력 보강 이야기인데요. 이번 관함식에서 본 한국 함대들 앞으로 한국이 이 해군 전력을 상당히 증강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최근에 그 국회 해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해군 전력 증강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해군이 연안 방어 개념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좀 더 넓은 바다로 이 작전 반경을 넓히겠다. 뭐 이런 이제 주 내용인데 외신들이 놓치지 않고 이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먼저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19일자 보도에서 한국이 청해 함대 제작 계획을 수립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청해 함대. 네, 우리 언론에서 보통 기동 함대 사령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영어로 Blue Water Naval Flee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제 직역하자 보면 청해 함대가 되겠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개를 드렸고, 이 신문은요, 그 한국이 국가 간 세력의 변화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입장 불확실성 이런 것들로 한국이 그러니까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임무로 기동 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려고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국가 간 세력의 변화는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좀 부연 설명해드리자면요. 그러니까 한국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세 가지 중요한 이제 포인트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는 중국이 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긴장을 많이 조성하지 않았습니까? 뭐 인공섬 만든다든가 하면서 이제 어떤 지역 패권 혹은 이제 점유권 이런 데 대한 어떤 그 욕심을 숨기지 않고 있는데, 그렇죠. 바로 그 주변국들이 이제 바다 자원 그 문제가 이제 그 이익 관계로 얽혀 있을 테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이 무역 선박이 굉장히 많이 통과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선박들도 그 지역을 많이 통과를 이제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국민과 이 재산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가까운 바다뿐만 아니라 먼 바다, 이 공해상 이런 데에서의 우리 해군의 역량도 필요해진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미국의 불확실성 이거 두 번째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트럼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또 이미 그 전임 오바마 대통령 당시에도 이 미군의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전력 이걸 좀 많이 빼내려는 그런 그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해군이 이 적은 전력으로 미 7함대의 우산 속에 들어 있었다면은 앞으로는 미국의 태평양 지역 전력을 상수로 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군의 힘을 더 키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것과 관련해서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장기적인 전략과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차 세계대전 이래로 한국 주권은 미국과의 동맹과 미국의 안보 약속에 의해 뒷받침되어 왔다. 특히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이런 공약들은 이제 의심스럽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미 동맹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그렇죠. 네. 그리고 세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세 번째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 군이 특히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한 방어 개념, 그러니까 굉장히 수동적인 그런 개념으로 전략 개념이 짜여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양에 대한 작전은 엄두도 못 냈던 거죠. 근데 이제 앞으로 남북 관계가 호전이 되고 좀 평화가 찾아오고 그렇게 되면은 비로소 이 해군 전력을 한반도 주변에서 소모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을 게 아니라 네. 더 큰 바다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과 관련해서도 영국의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파이낸셜 타임스가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청해 함대를 제작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된 노력이 방해를 받고 있었다. 예. 남북관계 개선이 가속화됨에 따라서 해군은 다시 한번 국제적인 입장을 취할 여지가 생겼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 안보를 위해서는 이렇게 대양 해군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동안에는 북한하고의 이 소모적 대치 상황 때문에 네. 정작 그 일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한반도 평화가 나오면 이런 면에서 우리도 또 어떤 비용 절감, 또 다른 기회 창출 이런 걸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런 시각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해군도 이런 큰 계획에 따라서 대양으로 진출할 함대 사령부를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신들이 바로 이걸 놓치지 않고 주목을 한 겁니다. 상당히 깊이 있네요. 네. 네. 중국 언론도 마찬가지. 당연히 중국의 언론이 관심을 가졌겠죠. 그렇겠죠. 중국 청년보에 지난 17일 한 기고문이 있었는데요. 국방 전문가입니다. 중국에. 이번 제주 국제 관함식에서 한국에서 구축함, 보급함, 잠수함 이런 것들이 모두 그 원양에서 임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장비들이었다는 점을 주목을 했습니다. 이미 대양 해군형 장비다. 네. 네. 그래서 이걸 보면서 한국이 이 대양 해군 건설이라는 목표 하에 그 해군의 원양 작전 능력이 제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을 했더라고요. 예. 홍콩의 성도일보 역시 20일자 신문에서 한국의 해군 전력 증강 계획과 관련해서 한국이 전방위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지스함 전력화 등과 연계해서 3개의 기동 전대로 편성되는 기동 함대, 그다음에 항공기 전력을 확대하는 항공사령부 창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에 쭉 그 국제적 정세 변화까지 언급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의 기사는 정말 깊이가 있고 그렇죠. 굉장히 깊이 있는 기사입니다. 우리 언론도 이 정도로까지 이렇게 분석한 기사는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예. 이런 건 좀 배워야 되겠네요. 대단하죠. 또 다른 소식은요. 그동안에 그 탈북민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한다 이런 보도 종종 보셨을 텐데요. 한 외신이 이와 관련 보도를 최근에 내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극단적인 경쟁과 개인주의 사회인 남한에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이 편견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17일 날 보도를 한 겁니다. 이 신문은 한국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들이 약 31,5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네. 이 신문의 표현을 그대로 따르자면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처음에는 멋 모르고 오지 않겠습니까? 그 정착한 지역에 있다가 이제 서울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른 탈북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탈북민들끼리 모이더라. 네. 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 들어온 이후에 이 남쪽의 소비 문화, 그다음에 탈북자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로 상당히 당황스러운 삶을 시작을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신문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굉장히 좀 폭력적이기까지 한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물건을 살 경우에 특히 이들의 말투, 뭐 사실 아직 여전히 그 이들의 고향인 북한식 억양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아 있죠. 예, 그러다 보니까는 상인들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한국 사람이냐고 이렇게 묻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움츠려들게 되고 좀 이렇게 다가가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눅 들게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신문에 따르면은 이 한국에는 탈북자에 대해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거든요. 어떤 고정관념이요? 표현을 직접 드리기가 좀 굉장히 좀 직선적입니다. 뭐 그런데 이제 상당히 배타적인 그런 선입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질적인 대인 관계를 마주하게 되는 탈북민들이 자신들이 눈에 띄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이제 그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화장품, 옷, 그다음 말씨 이런 것들을 이 한국 사람, 남한 사람처럼 바꾸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예. 그 20대 한 여성을 예를 들고 있는데 이 여성은 한국 사회로의 동화를 위해서 맨 처음 한 것이 머리를 캐러멜 브라운색으로 염색을 했다는 겁니다. 염색. 예. 그리고 이제 화장품도 이제 사서 이제 예. 해야 되는데 뭐 엄청난 그 종류 이 앞에서 이제 뭘 어떻게 골라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20대 여성 표현대로 하자면 마비가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또 다른 여성의 경우에는 그 한국의 일상적으로서 이 행해지는 쌍꺼풀 수술, 뭐 점 제거 수술 이런 거를 제안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바꾸고 싶지 않았는데
그리고 한국에서는 결국 예뻐지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여성은 북한에 있을 때는 자신이 못생겼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 한국에 온 뒤로는 늘 자기가 못생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아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한국 남쪽 사회가 지나치게 외모 중심, 네. 외모가 사회생활을 중요하게 지배하는 네네. 그렇게 보는군요. 그렇죠. 실제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외부에서 볼 때 혹은 외부에서 누가 새로 들어왔을 때 이게 좀 지나치면 이게 이제 우리보다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정작 문제는 그런 사회적인 갈등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모순을 들여다보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철옹성을 쌓고 새로 들어오는 구성원들을 향해서 부적응자들이라는 낙인을 찍고 더 배제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이 두터운 벽을 체감한 이들 그 소위 세터민들이 안으로 동화되지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밖으로 네. 돈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배타적이에요, 한마디로. 예, 그런 면이 있죠. 탈북민뿐 아니라 이주 노동자한테도 배타적이고 네. 이런 지적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뭐라고 할까요? 사회로부터 강요된 아름다움 이걸 거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그것도 하나의 조류죠. 네. 예. 그래서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 호주의 한 방송이 인터넷 보도를 통해서 이런 한국 여성들의 움직임을 이제 보도를 한 건데 16일 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 흔히 여성들에게 강요된 아름다움을 일컬을 때 코르셋이라는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과거 서양에서 이 여성 몸을 그 억지로 날씬하게 보이게 하려고 허리 부분을 꽉 조여맨 네. 그 의복 장치죠. 근데 요즘 우리한테 그 탈 코르셋 운동 있잖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거를 이제 그 호주에서 보도를 한 겁니다. 어허. 그 한국 여성들이 비현실적인 미적 기준에 저항하기 위해서 화장품을 파괴하고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최근 미투 운동 이후에 이 탈코르셋 운동이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요, 그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이런 아름다움은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낸 강요된 아름다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ABC에 따르면요, 한국은 세계 경제 포럼, 그러니까 WEF라고 하죠. 여기서 조사한 한 성평등 관련 조사에서 대상국 144개국 가운데서 116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정말요? 네. 우리가 116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보고 충격적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불균형한 성평등 문화 속에서는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주체적으로 스스로의 즐거움을 위해서 가꾼다기보다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형된 아름다움을 향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몸을 이렇게 바꿔나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강요된 미 앞에서는 스스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스스로가 부족하게 느끼고 그럴수록 괴롭기만 하고 그러니까 그 사회의 장치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요, 그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이 성형 수술, 그다음에 화장한 이후에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이야기만 이 드라마, 영화, 리얼리티 TV 이런데 넘쳐난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분위기가 한국 화장품 산업의 규모가 커진 어떤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일 수 있는데 한 한국 여성은요. 그래서 이 화장품, 그 컨택 렌즈, 그러니까 안경을 쓰면 또 안 이뻐 보인다는 뭐 그런 것 때문이겠죠. 예. 그래서 불편한 이렇게 꽉 조이는 옷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다 이제 추억이 됐다. 이제 더 이상 자기는 이쁠 필요 없다. 이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포기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자기를 괴롭혀왔던 인생을 어떤 파괴한 가면을 벗었다. 이렇게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적고 있다. 이렇게 이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홍콩과 호주의 언론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모습을 그렇죠. 보도한 거네요. 그렇죠. 홍콩 언론은 탈북 여성을 빗대서 강요된 아름다움이 지배하는 사회의 모습. 맞습니다. 그게 심하다 보니 탈코르셋 운동이 벌어지고 동시에. 있는 모습.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의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